안녕하십니까. 강동우리들 요양병원 병원장 허수정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빈도 질환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지금 우리 가족이 요양병원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남는 후유증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편마비라든지 말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삼킴장애까지 이러한 상태가 되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 이후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이 시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개인 맞춤 재활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후 평생 몸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초기 재활이 늦어진 경우에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누워만 지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에 가급적 빨리 재활을 시작하시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는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만성질환과 전신 몸 상태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고 합병증 예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노인 환자 치료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이후에 후유증을 줄이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빈도 질환은 치매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변화, 공격성, 배회 같은 행동 심리 증상, 전문 용어로 BPSD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후에는 식사나 위생 관리 같은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집에서 돌보게 되면 가족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이나 낙상 같은 사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는 단순한 치매 증상의 진행이라기보다는 감염, 통증, 탈수 같은 신체적 급성 질환의 숨겨진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학제적 재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영양관리, 약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에 더불어서 인지자극 활동이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재활치료를 통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기능은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근손실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킨슨 병입니다. 단순히 손이 떨리는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몸 전체가 느려지고 굳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균형 잡기가 힘들게 되면서 낙상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삼킴장애 같은 것들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의 효과에 따라서 증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온오프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돌봄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약 복용 시간을 조절을 하고 삼킴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빈도 질환은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이후에 다시 걸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만큼 중요한 것이 그 이후 재활치료와 관리가 되겠습니다. 75세 이상이거나 치매, 전신위약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시고 바로 집으로 퇴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고령 환자는 사실 실제적으로 그 회복 과정 자체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미한 인지 저하가 치매로 악화되기도 하고 폐렴이나 폐혈증, 욕창, 그리고 영양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단순한 재활 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는 기저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과 근력 강화 훈련, 그리고 보행 훈련 등을 시행하게 되고요. 또한 필요에 따라서 통증 조절과 그리고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압도적인 1위 암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기암 상태이거나 수술, 항암 치료 이후에 회복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의 치료는 통증과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첫째로 통증 양상과 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암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식사나 수면,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것들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가 빠르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 상태에 맞게 여러 가지 진통제 약물을 사용해서 좀 더 편안하게 유지시켜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암이 진행되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쉽게 탈수나 근 감소가 동반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맞게 수액요법이라든지 영양 보충, 식이 조절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체력과 회복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과 호스피스적 케어입니다. 말기암 상태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항암 치료보다는 통증 조절과 증상 완화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좀 더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단순히 연세가 많아서가 아니라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골절, 암과 같은 질환 이후에 지속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큰 질환을 겪으셨더라도 이후에 노년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자 개개인의 몸 상태와 회복 단계에 맞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제때 이루어진다면 보다 빠르게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